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테슬라 관련 이야기죠. 이것도 전기자동차 핵심 배터리에 있어서 소디움 배터리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님, 특히 포커스님이라든지 몇 분께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기는 알았는데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말해봐야 가슴만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예상한 대로 타이밍은 못 맞췄지만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CATL에서 완전히 이 타이틀 정말 자극적인 1500km 레인지를 갖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듀얼 파워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디움 배터리로만 꾸민 게 아니라요, 이제 하이니켈의 프라이머리 배터리랑 이제 세컨더리, 근데 이거 흡사요. 이것도 저한테 그렇게 새롭지 않은 이유가 BYD도 이런 컨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좀 더 안전하니까 하이니켈 배터리 뒤에다가, 그러니까 셀2팩을 하고 싶은데 이 하이니켈을 패키징 하는 데 있어서 LFP 배터리를 쓰는 식의 컨셉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CATL은 그거를 소디움 배터리로 하겠다는 겁니다. 컨셉은 이미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마 기술적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갔던 건, 저도 한 가지는 이제 배우게 되는. 근데 이것도 논문들이 네이처 머티리얼즈나 네이처 이제 배터리 쪽 논문들 쪽에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 흑연이죠. 그래파이트 프리. 그러니까 eliminated traditional graphite anode material. 그래파이트를 없앴다라는 것에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2025년에 매스 프로덕션이 된단 말이야? 이게 좀 놀랍거든요. 그래서 좀 논란해요지. 이걸 100% 좀 믿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셉들은 이미 논문에 웬만큼 다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양산이 문제인 거죠. 양산. 그래서 과거를 다시 한번 이참에, 사실 제가 예상한 대로 다 움직였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제가 2020년부터 나트륨 배터리, 소디움 배터리죠. 근데 나트륨이 커먼 네임이니까요. 다른 타이틀이었어도 거기에 보면은 심심할 때마다 제가 소디움 배터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더라고요. 트래킹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하지 않았죠. 하지 않은 이유는 얘기해봐야 제가 한국 배터리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요, 포커스 레벨로 돼 있죠. Y축이. CATL은 소디움 배터리에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이 R&D 투자와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안 그래도 규모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거기다가 만만치 않은 R&D를 했기 때문에 CATL이 유력하죠. 그리고 성공시킬 확률도 제일 높고요. 그리고 소디움 배터리의 강점은 뭐니 해도 가격입니다. 결국은 양산이 되고 규모가 이제 커지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도 비싼 물질들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킬로와트아워당 가격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한 2028년, 7년, 8년쯤 되면은 이 $50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제일 먼저 돌파하게 되죠. 그래서 ESS라든지 저가형 차량에는 사실상 인산철 배터리를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런 논문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중국에 대한 그 뒷배경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기술적인 거는 제가 예전에 말한 거에 있어서 크게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방식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양산되기 전까지는 어떤 상품성의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 배경과 간단한 이제 기술적 요약을 할까 하는데요. 중국에 대한 제재가 결국 소디움 배터리를 더 빨리 당기는 그런 촉진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IRA restriction을 바이패스하고 싶은. 그러니까 7,500불이죠. 이거 개발할 당시에는 7,500불 정도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모델 Y급이면은 적게는 7,000불에서 10,000불 정도를 소디움 배터리로 했을 시에 가격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조금 안 받아도 충분히, 혹은 유럽에도, 미국만 시장은 아니니까 다른 나라에도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사이드로 좀 얘기하면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렇게 AI랑 얘기해 보면요. 예, simple takeaway. 저게 결론인데요. Sodium ion is not just about science. 근데 science는 제가 또 과거에 워낙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it's about geopolitics and economics.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과 경제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냐? If you block us with the politics, we will crush you with cost. 그러니까 네가 정치적으로 날 막으면은 나는 가격으로 널 부셔버릴 거라는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나 똑같죠. 그래서 제가 인산철 배터리를 아버지와 함께 높게 얘기했던 거고, 그 배터리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막 중국 편이지 않냐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 댓글은 예, 저는 막 극자와 구구를 막 왔다 갔다 하나 봅니다. 하여튼 예, 요즘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어서요. 예. 다시 돌아와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기술적인 거는 다시 요약을 하면은 여기 에노드가 있고 캐소드가 있고 세퍼레이터가 있죠. 이 사이를 리튬이 왔다 갔다 하느냐, 소디움이 왔다 갔다 하냐의 차이일 뿐 일절 어떠한 것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오리지널한 그 프린시펄은요. 근데 각 물질별로, 그러니까 어떤 거든 다 배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디움을 쓸 수도 있고 리튬을 쓸 수도 있고 칼륨을 쓸 수도 있죠. 마그네슘 배터리도 있습니다. 칼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양산성이라든지 상업성이 있냐에 대해서 다 탈락해버리는 거지. 우리 필요에 의해서 다 탈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중성 그런 거에서 탈락하는 거지. 사실 어떤 거든 전자를 내가 얼만큼 좋아하는지, 일렉트로핀이라든지, 그리고 각 원자의 크기,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여기를 이제 책갈피, 책장이라고도 표현했죠. 여기 들어갔을 때 이런 구조들이 나트륨이면 나트륨, 리튬이면 리튬을 잘 잡게 되어 있는지, 이걸 정말 잘 잡고 딱 맞으면은, 예, 그리고 그 양을 늘릴 수 있다면 에너지 덴시티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포러스한 이게 구멍들이 있는데 그게 리튬이 딱 안착이 되는지 혹은 뭐 소디움이 안착이 되는지, 이런 궁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잘 잡아주고 잘 놔주고, 저쪽 가서도 여기서도 잘 붙고 잘 놔주고, 구조적인 면이라든지 내가 어떤 전자적으로 끌림이라든지 서로의 상호관계에 밀고 당기는 정도라든지, 그러니까 논문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물질들을 막 바꿔가면서 계속 테스트해보고 퍼포먼스를 재고, 얘는 왜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이제 이론이라든지 원리를 해보면 되죠. 그래서 배터리 DNA라는 논문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물질별로 다 궁합이라든지 모든 걸 이미 다 계산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티오리는 다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부터 해서 배터리를 상용하는데 어렵냐면, 우리가 충반전을 여러 번 하는데 항상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제가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덴드라이트라든지 뭐 이상한 데가 계속 쌓아가지고 막 세퍼레이터 막 뚫던지, 아니면 이 필름을 근본적으로 이 날 잘 잡아주는 글러브 같은 놈들, 책갈피가 책장 같은 애들 다 박살내버린다든지 조금씩 야금야금.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도핑하게 되면 리튬 아이온이랑 만나서 엄청난 에너지 덴시티를 보여줘서 엄청난 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지만, 한번 리튬이 실리콘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실리콘이 부피 팽창을 해서 배터리도 박살내지만 그 실리콘 필름도 박살납니다. 그래서 일회용이죠. 그래서 그런 필름 박살내는 거를 막기 위해서 묘한 구조들을 창안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면서 얘가 붕괴되는 거를 좀 천천히 붕괴되게 할까? 그래서 나노 스트럭처라든지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걸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구조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 그 구조 플러스 궁합, 서로의 이런 잘 맞고 떨어지는, 그래서 최대한 데미지가 적게 만든다든지, 그럼 얘가 어떤 서로 끌림이라든지 왜 이런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제 크기, 리튬 아이온 크기라든지 소디움 아이온 크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크기로 얘기를 했지만 모양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설, 그리고 이제 실험으로 이제 어느 정도 프루브를 하는, 계속 그런 거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들어와서 그걸 가속화해주긴 했는데, 얘가 모든 이런 이상한 짓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아직 컴퓨테이션 파워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분자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퀀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컴퓨터가 없으면은 이런 배터리에 모든 일어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양산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을 배터리에 있어서 사실상 높게 보는 게 결국 많이 만들어 본 친구가 이걸 제일 잘 만듭니다. 그리고 소디움 배터리든 인산철이든 이게 원리는 물질만 바뀔 뿐 하는 프린시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하이니켈도 결국 잘 만들어요. 이게 양산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실험실에서와 양산이 차이 나는 이유는 리액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화공과가 존재하는 거고, 리액터를 뭐 비커 정도 영도로 떨어뜨리는 거는 그냥 저기 얼음에 넣으면 되지만, 그 실제로 공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밖에는 0도로 떨어지는데 안은 뜨거워서 온도의 균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산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실험실에서 이런 것들을 어렵사리 일부 부분으로 구현했지만 그게 과연 균일하게 내가 얼만큼 많이 만들 거는 여전히 사람이 퀀텀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트라이얼 에러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너무 유리한 거죠. 뭐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상대로 다 흘러가고 있었고요. 제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님께서 우리의 상대는 CAT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BYD한테는 안 지면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다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결국 BYD가 17.2%, BYD도 못 쫓아가죠. 4위는 CLB입니다. 4.4%인데 SK운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파나소닉은 굴지의 파트너 테슬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쟤는 그냥 적지만 나름 망하지 않게 갈 수 있고, 삼성 SDI나 고션, 이것도 중국 기업이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다 중국판이고요. 참 무섭습니다. 이래서 이런 뒷배경들이 오히려 더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또 하나 배운 점이 그 리소스 시큐리티에 있어서 사실 미국도 리튬은 독립하고 있죠. 테슬라가 리파이너리를 만든다든지 잘 돌리고 있죠. 중국이 별로 이게 히토리를 다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리튬은 생각보다 그렇지가 이제 않게 됐어요. 그러느니 이제는 자기네들도 좀 더 안전한 소디움으로 옮겨가는 게 나은 거죠. 더 풍부하고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상대 국가를 겁박하거나 이러기는 이제 어려워지니까요. 근데 그 외에 다른 히토류는 뭐 중국이 다 리파이닝을 하니까 그게 또 문제긴 하죠. 그리고 소디움 배터리도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는데 여러 다른 희귀 물질들이라는, 뭐 프로시안 블루라는 좀 저렴한 것도 있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다른 히토류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ESS, 이것도 테슬라가 촉발했는데, 테슬라가 뭐 지금 뭐 장부는 형편없는데 자율주행 및 ESS는 굉장한 성장세와 이익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뛰어들기 위해서 여기는 에너지 덴시티가 높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때문에 촉발된 ESS 시장에 소디움 배터리로 승부 걸려는 CATL의 무시무시한, 이래서 제가 중국에 뭐 거의 뭐 이건 다 쓸어 담는 한국 기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디움 배터리로 아마 하이니켈을 노리기는 어려운데, 근데 많은 부분 사람들이 그걸 자꾸 무시하는데 이런 데 쓰일 수도 있고요. 듀얼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덴시티를 포기하면 이 뒤에 계속 설명한 게 있는데 온도 레인지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에 더 잘 견뎌요. 소디움 배터리가. 근데 그거는 배터리의 특성상 에너지 덴시티를 포기하면 사용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용성이 증가한 걸 가지고 그걸 패키징에 쓰는 건 무시무시한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셀투팩, 이 LFP에다가 셀투팩을 적용해서 하이니켈하고 에너지 덴시티는 많이 차이 나는데 그 차이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지금 BYD가 하이니켈 대비 80%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디움 배터리는 아마 더 대충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패키징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둘러싸는 거죠. 이게 안전하니까. 그래서 막 못으로 막 찌르고, 그 시연 다 이미 리튬 아이온 LFP 때 인산철 포스페이트, 아이언 포스페이트 때 다 했던 겁니다. 아이언이 아니라. 했던 시연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이제 신기한, 좀 더 놀라운 부분은 요거는 좀 더
과연 2025년에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데 진짜 그래파이트 없이 하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스마트폰 배터리부터 좋아지면 그 다음 전기차 온다고 그랬죠. 요즘 중국의 스마트폰 보십시오. 에너지 덴시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실리콘을 얘네들이 막 예상보다 훨씬 더 저 터지지 않을까 막 제가 걱정된다 그랬는데 그런 걸 계속 넣어서 중국 정보를 100% 믿기는 어려운데 여튼 그런 배터리들이 미국에서도 그걸 우회 경로로 인플루언서들이 사서 리뷰해보면 진짜 에너지 덴시티가 높고 충전 속도도 빠르고 실리콘을 막 그냥 넣으니까요. 그런 게 지금 막 중국 내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그거에 기반해서 더 부풀려서 뻥튀기를 하는 건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완전 뻥은 아니다. 이미 스마트폰에서 어느 정도 중국은 배터리 선진국입니다. 제가 봤을 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미 커도 너무 커져버렸고 사실 어느 정도는 뭐 상당수 우위에 있다라고 한국보다 라고 많이 좀 솔직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참 하면서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이걸 다루기가 좀 그랬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뤘고 예상대로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지만 결국 아이폰 16E나 빅데이터 AI 있어서도 그렇고 쓸만하고 양산성이 있으면 싸고 많이 만드는 게 현재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